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장중 재정절벽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부진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결정이 다음 주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가 자금 마련에 성공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중국은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시장에는 새로운 G2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 G2 간의 무역 갈등이 예고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국제경제.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십시오. 각 코너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민원도 좋고요. 제보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74에서 5번까지 두 대의 전화를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밤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강보합 출발 직후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계속해서 같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오늘 장중에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재정절벽 우려가 이어졌고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다음 주에도 확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종목별 설명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가 3.1% 조정받았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죠. 맥도날드가 9년 만에 월 수익이 줄어드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약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는 121.41포인트 밀리면서 12,811.32 나타냈고요. 나스닥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1.42% 빠지면서 2,895.58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게 내려갔습니다. 1,377.5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다우지수는 어떤 그림일까요? 월요일부터 오늘장까지 한눈에 살펴보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빨간불 켜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재선이 확정된 이후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급락하더니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유럽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유럽중앙은행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소폭 밀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7% 소폭 밀리면서 5,776선, 독일 닥스 지수는 7,20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파란불 켜면서 3,407.68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여파가 참 큽니다. 아시아 증시까지 끌어내렸는데요. 중국 증시는 미국발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음 날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51%, 135.7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837.2로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1% 훌쩍 넘게 내려가면서 2,071.51,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2.41% 내려가면서 21,566.9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오르면서 1,089.3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따끈따끈한 외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그저께와 어저께 모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다른 내용들을 준비해볼까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외신들은 아직도 오바마 재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가장 핫한 이슈가 오바마 재선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여러 다른 각국들의 오바마 재선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각국의 반응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중국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또 새로운 G2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요. 외신들이 전하는 중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네, 오바마에게 우리 중국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만 전달한 채 별다른 반응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어제 개최된 당대회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타 언론사들에서는 과연 미국과 중국 G2 체제로 운영되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별다른 영향이 없이 10년 만에 정권 개편만 우선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일단 자국의 정권 교체에 더 많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데요. 네.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인도를 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일간지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인도 기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선에 성공하자 인도 기업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했다는 내용인데요.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앞길을 막고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인도 기업들에게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기업들이 인도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웃소싱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인도 기업들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인도 아웃소싱 기업들이 빼앗아 간다는 미국 내 여론에 대한 매우 민감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기업들은 미국 제조업계의 일자리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보수 정당보다는 조금 더 이해폭이 넓은 오바마가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기업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회사 나스콤은 인도 기업들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직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가 잠시 살았던 나라 인도네시아만 크게 환영을 할 줄 알았더니 경제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인도도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좀 사셨죠?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 네. 주변 반응들을 조금 알고 있고요. 또 자카르타 언론도 많이 즐겨 찾아보고 있는 편인데요. 네. 사실 오바마 대선이 확정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밖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오바마의 진정한 고향은 아프리카라면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두 손 들고 반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랍 지역인데요. 아랍 지역의 가장 큰 일간지로 불리는 아라비안 비즈니스는 오바마의 재선을 환영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특사로 알려진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소멸 직전이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이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 한 세기 넘게 진행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그런 갈등에서 사실 미국은 늘 이스라엘 입장을 좀 고수해왔고 사실 네. 그 아랍 국가들의 좀 입장을 외면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여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블레어는 오바마 재선을 통해서 이런 평화 협상들이 다시 모멘텀을 찾고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니 블레어는 사실상 중동 지역을 평화를 위한 쿼트렛, 미국, 유럽 연방, 그리고 유엔, 그리고 러시아를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2007년서부터 90번 이상 왕래하면서 중동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의 긍정적인 시선과 오바마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중동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뭐 지금 우호적으로 보는 국가 세력도 많습니다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국가 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라는 강국의 대통령이 결정된 지금 현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치진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금융인 분께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내놓았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진 로저스입니다. 진 로저스는 여러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 제2임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더 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더 풀고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제도이사회가 모인 통합팽창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점인데요. 로저스 회장은 또 찍어낸 돈과 재정 지출이 미쳐서 날뛸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짐 로저스 회장의 인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기보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부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인상될 것이고 모두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경제에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데요. 2013년과 2014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그들이 2013년과 2014년에도 행복해야 할지 두고 봅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미 대선 관련된 외신들의 반응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늘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미래 연구원과 글로벌 소식 살펴보는 동안에 오늘의 투자 전략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네. 좀 힘이 나시죠? 네, 힘이 납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 13,000 어저께도 좀 하락세를 보였네요. 예. 역시나 재정절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좀 부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전일보다 0.94% 떨어졌죠. 12,811.32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7.02포인트 하락해서 1377.51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역시 41.70포인트 하락해서 2895.58. 역시나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 문제 역시도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지수 역시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 역시도 그리스 문제 그리고 이런
재정 절벽 문제가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뭐 영국 지수 역시나 15.58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5,776.05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도 27.87포인트 하락하면서 7,204.96.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도 1.91포인트 하락하면서 3,407.68. 이렇게 역시나 재정 절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프랑스 유럽 지수 역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재정 절벽에 반응한 또 해외 증시였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에도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우리 코스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다봤는데 네. 실제로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1.19% 하락을 하면서 1910선 마감을 했는데 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랑은 좀 틀린 모양을 보여줬네요. 그 전에는 뭐 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옵션 만기가 영향을 안 주고 그렇죠. 영향이 없겠다 했더니 다시 또 영향을 주면서 프로그램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4천억 넘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전일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를 하락으로 이끄는데 좀 뭐 협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커플링으로 가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인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재정 절벽에 대한 미국의 뉴욕 증시가 2% 하락을 했죠. 그 전일. 그래서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역시도 1%대 하락을 같이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역시 동반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 나누시는 중에 이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주시면서 재정 절벽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내 네. 투자자들 재정 절벽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일러주시죠. 네, 재정 좀 절벽을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죠? 네, 너무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현대차, 기아차는 뭐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예. 그런 쪽으로 같이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또 다른 내용이 나왔죠. 집단 소송이 나와서 뭐 물론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그 전 상황을 보면 환율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가 컸기 때문에 낙폭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재정 절벽도 역시나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지 않는가. 재정 절벽은 16억 4천억 미국 부채 한도가 16억 4천억 불인데 그 16억 4천억 불을 좀 초과하게 됐다. 12월 달까지 지금 월 한 1,080억 불 정도 재정에 대한 감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12월까지 가면 16억 4천억을 넘어서 16억 4,400억 정도, 16억 4,400억 불이죠.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강제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삭감이 되면 그 표현 그대로 절벽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이 그만큼 삭감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을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롬니 후보나 오바마 후보 역시 후보 시절에 두 후보가 동시에 재정 절벽은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합의를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가 과연 관건이지요. 그렇다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벽 이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재정 절벽이 과연 전 세계를 같이 몰락으로 이끌 이런 큰 재료로 작용할 것인가는 정말 퀘션 마크죠. 유럽도 있죠.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촉각을 곤두세워서 불안한 감을 너무 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절벽 문제는 어찌됐든 합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조금 연장을 시키는 이런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이 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살자 이렇게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재정 절벽도 있고 여전히 유럽 경제 불확실성 높고 우리 국내도 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연말에 우리 증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연말에는 뭐 미국의 산타랠리도 예, 예. 있고요. 연말에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또 아무래도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뭐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대선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대선 시즌이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겠죠.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좀 움직임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이 높을 때 또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미국의 소비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 소비에 편승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 절벽에 대한 카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 영훈님, 그렇다면 차장님, 저기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연말 증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간으로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11월 정도까지는. 그리고 네. 12월 달 되면 배당의 매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되면은 배당 관련된 주식을 조금씩은 담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소비가 늘고 좀 증시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대형주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나 미국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 놓으셨다가 새해가 되면 그거 차익 실현하시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차장님은 지금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 한 명 14살입니다. 14살이요. 예. 예, 그럼 아직 뭐 수능 얘기는 좀 먼 얘기일 텐데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에 좀 그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오면서 교육주도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관련 네.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출제한 분들은 쉽게 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친 학생들은 어렵다. 늘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시험 쉬우셨나요? 저는 늘 어렵습니다. 어제 교수님 말씀대로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이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EBS랑 수능시험 연계 출제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2004년 이후로 지금 2010년 1월 달 이후로 70% 가까이 연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메가스터디나 YBM 정상 JSL, 그다음에 IBM 시사닷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레드나 대교 이런 주식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추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EBS랑 연계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관여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 역시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 쪽 관련된 주식들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사교육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내수 부진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또 내수 부진에 따라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차장님 좀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사실 좀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네. 외국인들 그 매도세가 만만치 네네네. 않은데 코스닥 좀 잠깐 살펴봐 주시고 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해서 좀 네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이제 조금은 좀 소외를 시키고 대형주 위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중소형주는 조금은 주의 깊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 역시도 중소형주는 조금은 발을 빼시고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은 들어가시면서 차익 실현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한 차익 실현을 좀 누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돼서 BHI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BHI는 제조 관련된 업종이고요. 발전 플랜트 관련된 업종이고 뷰웍스나 소셜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관련주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관련주니까 좀 그거는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정 감사드립니다. 책임지는 경제 채널 엠모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요. 오늘의 투자장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 참 금방 갑니다. 박희준의 여보에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가 건다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000-4974에서 5번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화 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